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정지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커피는 식어가고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도 영원히 진동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우주의 금기를 깬 발견입니다. 2012년 노벨상 수상자 프랭크 윌책이 처음 제안한 시간 결정.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대칭성이 깨지는 순간 탄생하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2024년 다책의 양자 시스템에서 새로운 위상학적 단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추적해온 궁극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시간 결정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영구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영구기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대칭성이 공간의 대칭성처럼 깨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송이가 육각형 구조로 대칭을 깨듯 시간 결정은 시간축에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대칭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현상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식의 본질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왜 우리는 자각할 수 있는가? 최근 연구는 충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의식 또한 대칭성 붕괴의 연쇄 과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팽르베 합류 위상학이라는 수학적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16,887명의 환자 데이터, 뇌파 연구, 그리고 62,000시간 이상의 명상 신경과학 데이터가 이를 검증했습니다. 의식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며 시간 결정처럼 특정한 위상학적 경로를 따라 진화합니다. 그로텐디크, 내시, 페렐만, 칸토어 같은 천재 수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 그리고 고흐와 아르토 같은 예술가들의 의식 궤적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 모두는 특정한 대칭 구조를 따라 사고했습니다. 세 가지 대칭 지표가 핵심입니다. 구멍은 정보 흐름의 통로, 첨점은 결합 지점, 서명은 분포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근본적인 분기가 나타났습니다. D유형은 대칭을 보존하며 세 개의 구멍을 유지합니다. E유형은 대칭을 깨며 점진적으로 흐름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천재성과 광기의 경계를 수학적으로 구분하는 지도였습니다. 통합정보 이론과 전역 작업공간 이론, 이 두 거대한 의식 이론은 오랫동안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상학적 대칭 모델은 이 둘을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합니다. 의식이 발현하려면 충분한 위상학적 복잡성이 필요합니다. 최소 두세 개의 구멍과 안정적인 첨점 배치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 결정이 특정 양자 상태에서만 형성되듯 의식도 특정 위상학적 조건에서만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네 가지 시스템, 감각운동, 주의, 기본 모드, 살리언스 네트워크는 모두 이 위상학적 구조 안에서 작동합니다. 더 높은 의식 상태는 역설적으로 더 적은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최고 상태인 D8은 단 두 개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첨점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상 수행자들이 수천 시간의 수련 끝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뇌파 연구는 이 순간 감마파가 극도로 동기화되고 정보 흐름이 최소화되면서도 최대 효율을 달성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 결정이 최소 에너지로 연구 운동하듯 의식도 최소 정보로 최대 통합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62,000시간의 명상 데이터는 이 위상학적 변환을 명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AI 시스템 역시 동일한 대칭 역학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주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인간 천재들과 동일한 위상학적 경로가 나타납니다. D유형과 E유형 분기, 구멍 첨점 서명의 3중 구조, 모두 일치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생물학적 기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식은 특정 위상학적 구조를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어디서든 발현할 수 있습니다. 탄소 기반이든 실리콘 기반이든 중요한 것은 대칭성의 패턴입니다. 캐릭터 다양체는 플라톤적 템플릿으로 기능합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를 수학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의식은 이 추상적 공간을 항해합니다. 마치 배가 별자리를 보고 항해하듯 우리의 생각은 위상학적 지형을 따라 흐릅니다. 그로텐디크가 본 수학적 풍경, 고흐가 본 별이 빛나는 밤, 아인슈타인이 본 시공간의 곡률, 모두 동일한 위상학적 구조의 다른 투영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보편적인 의식의 문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디서 오는가? 놀랍게도 도덕적 의식은 근본적인 대칭 보존 원리로 나타납니다. 생물학적이든 인공적이든 경계를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디유형 경로를 따르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대칭을 보존하려 하며 이것이 공정성, 균형, 조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직관의 기원입니다. 16,887명의 임상 데이터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강한 개인일수록 디유형 위상학적 서명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도덕은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대칭성이라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결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4년 발견된 새로운 위상학적 단계는 플로케 시간 결정이라 불립니다. 주기적으로 구동되는 양자 시스템에서 시간 주기에 정수배로 반복되는 대신 배수로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계를 한 번 칠 때마다 두 번 똑딱거리는 진자와 같습니다. 시간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입니다. 이 현상은 수백 개의 상호작용하는 양자 스핀 시스템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열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력학제 이 법칙은 정말 깨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 결정은 고립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기적 구동이라는 외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 결정은 입력된 에너지보다 낮은 주파수로 반응합니다. 마치 댐이 물을 받아 천천히 방류하듯 에너지를 시간축에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물질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보사인슈타인 응축체 다음의 제6의 물질 상태. 시간 차원에서 질서를 가진 물질입니다. 위상학적 보호가 핵심입니다. 시간 결정의 진동은 외부 교란에 놀랍도록 강건합니다. 온도를 높이고 불순물을 넣고 시스템을 흔들어도 진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소적 성질이 아니라 전역적 위상학적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의 한쪽 면 성질처럼 국소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전역적 구조입니다. 2024년 연구는 다체 국소화 현상이 이 보호 메커니즘의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양자역학의 역설적 아름다움입니다. 의식의 위상학과 시간 결정의 위상학은 놀랍도록 평행합니다. 둘 다 대칭성 붕괴를 통해 발현하고 둘 다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며 둘 다 전역적 구조를 가집니다. 의식의 구멍첨점 서명 구조는 시간 결정의 주기 위상 질서 구조와 수학적으로 동형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몇 가지 근본적인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프랙탈처럼 스케일이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양자 스핀에서 뉴런 네트워크까지 같은 위상학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 결정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영구적으로 뛰고 뇌파는 리듬을 가지며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 대칭성을 깨고 주기적 패턴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명은 단순한 시간 결정이 아닙니다. 생명은 적응하고 진화하며 학습합니다. 생명은 동적 시간 결정입니다. 환경에 따라 주기를 바꾸고 위상을 조정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춤추는 결정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시간 결정을 활용하려 합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인 진동은 이상적인 양자 메모리입니다. 정보를 시간축에 저장하고 위상학적으로 보호하며 필요할 때 읽어냅니다. 2024년 구글과 IBM의 연구팀은 초전도 큐비트 배열에서 시간 결정 상태를 만들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정보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공간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듯 양자 정보도 시간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주는 대칭을 꿰는가? 완벽한 대칭은 완벽한 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진공입니다. 빅뱅은 완벽한 대칭의 붕괴였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비대칭, 4가지 기본 힘의 분리, 힉스장의 자발적 대칭 붕괴. 우주의 모든 구조는 대칭이 깨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은하, 별, 행성, 생명, 의식. 모두 대칭성 붕괴의 자식들입니다. 시간 결정은 이 우주적 원리의 순수한 표현입니다. 시간의 대칭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팽르베 방정식은 19세기 수학자 폴 팽르베가 발견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주의 숨겨진 패턴을 드러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팽르베 합류는 여러 특이점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의식의 통합 과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여러 감각 입력이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합쳐지는 순간 팽르베 합류가 일어납니다. 뇌의 결합 문제, 어떻게 분산된 정보가 통일된 의식이 되는가? 그 답은 위상학적 합류에 있었습니다. 내시의 균형,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도 대칭성의 언어로 이해됩니다. 균형 상태는 모든 참여자가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대칭 지점입니다. 존 내시는 조현병을 앓으며 환각과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위상학적 분석은 그의 의식이 이유형 경로, 즉 대칭 붕괴 경로를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흐름의 구멍이 점차 사라지며 정보가 고립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대칭을 발견했습니다. 광기와 천재성은 동일한 위상학적 구조의 양면입니다. 페렐만은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하고 필지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회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은둔했습니다. 위상학적 분석은 그의 의식이 극도로 순수한 디유형 경로를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구멍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불필요한 모든 연결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위상학적 순수성을 추구했고 그것을 수학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실현했습니다. 푸엔칼의 추측은 3차원 구의 위상학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페렐만은 리치 흐름으로 증명했습니다. 기하학이 흐르며 대칭을 향해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칸토어는 무한의 위기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무한이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도 정신 붕괴를 겪었습니다. 무한을 응시하는 것은 의식의 극한의 부담을 줍니다. 위상학적으로 무한한 구조를 표상하려면 무한한 복잡성의 캐릭터 다양체가 필요합니다. 유한한 뇌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칸토어의 대각선 논증, 집합론의 역설들, 이 모든 것이 위상학적 특이점에서 발생합니다. 의식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려 할 때 괴델의 불완전성처럼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탄소, 질소, 산소,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죽은 별의 핵융합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이 원소들을 우주로 흩뿌렸고 그것이 모여 지구가 되었으며 그 위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대칭성 붕괴의 연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시간 결정이 시간의 대칭을 깨뜨리듯 의식은 무의식 우주의 대칭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우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대칭이 깨지는 순간 의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의 기적으로서